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9월 넷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지난주 보합에 이어 0.01% 상승했습니다. 2018년 10월 다섯째 주 이후 9개월 만에 상승 전환으로 수도권이 0.04%에서 0.05%로 상승폭이 확대됐고 지방은 마이너스 0.04%에서 마이너스 0.03%로 하락폭이 축소됐기 때문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0.06% 올라 지난주보다 상승폭을 키우며 13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26일 발표한 2019년 9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택가격 전망 소비자 태도 지수는 109를 기록해 전월 대비 2포인트 올랐습니다. 지난 3월 83을 기록하며 최저점을 찍고 반등하기 시작해 6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에도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것이 소비자들의 심리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폰으로 건축물을 촬영하면 실내 정보, 중공연도 등 건축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건축 정보 모바일 서비스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마포구청, 한국감정원과 함께 업무 협약을 맺고 마포구 전체 건축물을 대상으로 정보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공덕사거리 인근은 특화거리로 지정해 건축물 내부 평면도, 피난 경로 등 추가 정보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주보다 0.06% 오르면서 일주일 만에 상승폭이 2배로 커졌습니다.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가을철 이사 수요와 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기 지역의 신축 아파트와 또 재건축 등의 매수세가 늘어나면서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하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전화 문자 통해서 방송 중에 생기신 궁금증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서울 지역번호입니다. 023153-2668번.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고요.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또한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동산 올인원 힘차게 출발할게요. 자, 오늘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해주실 분은요. 제2원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이지원 이사님이십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지역으로 떠나볼 텐데요. 일단 각각이 가지고 있는 특징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용산구에 대한 관심 끊이지 않으시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청파 1구역 외에 지금 용산구에서 유일하게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원효로 2가 주택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뛰어난 강남 접근성으로 인해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광진구 자양동. 앞으로는 3대 랜드마크 사업이 펼쳐질 아주 투자의 어떤 집중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바로 그런 지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이죠. 용산구와 함께 투자 가치 있는 광진구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부터 살펴보시죠. 부동산 정보 체크 오늘 이지원 이사와 첫 번째로 확인할 곳은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2가인데요. 저희는 6호선과 경의중앙선이 교차하는 효창공원암역 역세권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추천해 주신 유형은 1.5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4억 5천만 원에서 약 4억 9천만 원 정도 예상되네요. 자, 개발에 본격 시동이 걸린 지역이죠. 오늘 이사님과 용산에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원효로 2가에서 저희가 1.5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들여다볼 텐데 입지 분석부터 도와주시죠. 네, 원효로 2가에 대해서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지금 용산에 많은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곳은 지금 효창공원역 바로 이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서울역, 그리고 용산역, 그리고 용산민족공원 이렇게 세 개 축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곳입니다. 또 이곳은
바로 이 세개축의 영향을 아주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가장 또 주목을 받는 지역이죠. 그러나 최근에 주목받는 일은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지금 역세권 시프트 재개발이라는 그런 재개발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정비구역 지정은 되지 않았지만 용산에서 유일하게 주민들이 지금 동의율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곳은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용산 효창공원역. 바로 6호선과 경의중앙선 더블 역세권입니다. 효창공원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주택들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역세권 시프트 개발이기 때문에 초역세권의 입지가 가장 안전한 투자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바로 그 옆에 공덕역 그리고 삼각지역이 있는데요. 두 역을 지나면 바로 4, 5, 6호선 그리고 공항철도까지 이렇게 총 6개의 지하철 노선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 앞으로는 서울역과 용산역 이용해서 앞으로 GTX 그리고 신분당선, 신안산선 이렇게 광역교통망까지 아주 확충되는 이 다중역세권의 교통 인프라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역세권 개발에 있어서 상당히 의미 있는 바로 그런 입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마포구의 어떤 그 최대 업무단지죠. 이 공덕역 주변의 이 공덕 업무단지, 그리고 가까운 시청, 광화문, 여의도 그 업무단지가 아주 인접하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직장인 수요들 상당히 많이 이곳에 분포를 하고 있고요. 자, 이쪽에 지금 효창공원역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뭐 보건소, 경찰서, 센터 그리고 굉장히 많은 문화 편의 시설들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또 원효로 이가 같은 경우에는 도보권에 용산역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용산역의 많은 그 쇼핑 시설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용산구 내에서도 주거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 효창공원역 주변으로 해서 바로 위에는 지금 우리 효창 재개발구역 완료가 됐죠. 그리고 이쪽은 주상복합단지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신계동의 이편한 세상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그 주변에 이런 그 신축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주거 만족도 높고 또 생활 편의 시설들 굉장히 많이 인프라가 확충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반대로 얘기를 하면 주변이 다 개발됐기 때문에 지금 원효로 2가만 지금 개발이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변이 개발이 되고 여기는 안 될 경우에는 주변의 개발 압력이 상당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곳이 당연히 재개발의 어떤 그 추진 지역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그런 이유기도 합니다. 자, 입지적으로 볼 때 이곳이 왜 지금 하필 이곳만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질문을 하신 분이 있는데요. 입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초역세권이고요. 초역세권, 그러니까 역세권 시프트 개발이라는 것은요. 역세권 반경 250m 이내에 있는 곳에서 이제 진행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평지 입지입니다. 24,000평의 아주 넓은 평지 입지인데요. 용산에서 이렇게 넓은 평지를 가진 땅이 없습니다. 따라서 용산의 최대의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가능한 유일한 입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올해 초부터 이제 주민들이 주민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부터 상당히 지금 시세가 아주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현재 상황을 보면 지금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동의가 지금 한 70% 정도 이상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앞에 도로변에 있는 상가들의 동의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이곳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조합원 수가 현재 많은 뭐 신축들이 들어와도 우리가 재개발이 가능한 그러한 노후도가 노후주택이 80% 이상 있어야 되는데요. 신축들이 많이 들어와서 지분 쪼개기가 있는 지역은 아시겠지만 이곳은 10%대 초반에 그런 신축을 지금 신축의 그 비율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조합원 수가 아직 1,000명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적률이 500%가 넘는 바로 500%인 이 역세권 시프트 재개발로 갈 경우에는 3,600세대 그래서 상당히 사업성이 높게 그렇게 평가를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가장 여러분께서 특히 용산에 투자를 하실 때 여러분께서 뭐
본인이 갖고 계신 그러한 투자금에 지금 맞춰서 자꾸 용산에 투자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차피 2억 원 정도는 여러분께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용산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 이 가장 입지적으로도 훌륭하고 그리고 재개발 가능성 그리고 추진이 되고 있는 이런 지역에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그런 취지에서 지금 이 원효로 2가의 그 입지를 설명드렸습니다. 네, 바로 이곳에서 6개 노선 이용 가능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GTX의 신분당선까지 개통이 된다고 합니다. 또 용산 개발 호재의 직접적인 수혜를 이곳에서 받아볼 수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무엇보다도 유일하게 이 재개발이 추진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개발 호재 이어서 들어볼까요? 네, 원효로 2가는 용산역과 도보 10분 정도로 굉장히 가깝습니다. 따라서 바로 용산역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제업무 단지의 어떤 개발 사업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곳에는 우리가 사업 계획이 111층 초고층 건물 21개 동이 들어오는 사업 계획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의료단지, 관광단지들이 앞으로 인허가를 거쳐서 2021년부터는 빠르면 착공에 들어갈 수 있겠고요. 또 이것은 세계적 그룹인 BTS의 소속사가 내년이면 4억을 이 용산역 주변에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한류의 영향으로 해서 상당한 많은 관광 산업, 그로 인한 상권 발달까지도 아주 직접적 수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호재는요, 바로 이제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 하나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앞으로 1조 6천억 규모의 대규모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 2024년 이제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기존의 전시시설을 많이 줄이고 오피스, 판매, 상업시설들 많이 확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일대에 많은 일자리와 그리고 초고층 건물이 들어오게 되면서 상당히 많은 유동인구로 인한 집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역에는요, 앞으로 GTX A, B 노선 그리고 신분당선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11개 노선이 지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바로 이 복합 환승센터를 건립할 예정인데요. 그로 인한 유동인구가 현재 30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아주 크게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한 허브 역할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용산의 그 원효로 2가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용산 민족공원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미군 부지의 잔여 부지를 이제 반환해달라는 그러한 한국 정부의 요청이 있어서 이 조만간 이제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예정인데요. 이곳은 앞으로 2027년에 완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넓은 부지 그리고 서울의 한복판에 바로 이러한 이 제1의 국립공원, 생태공원이 지어진다는 거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역사적 그리고 관광적으로 그리고 어떤 문화적으로 상당한 의미를 갖게 되고요. 특히 지금 말씀드린 원효로 2가의 역세권 개발이 개발될 경우에 가장 큰 수혜를 바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들도 조목조목 설명해 주셨어요. 용산에서 정말 기대되는 소식들이 많은데 이곳에서 1.5룸의 다세대 주택, 가격적인 부분에도 메리트가 있어서 주목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가격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재개발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1.5룸, 2룸 여러분 여기에 크게 상관하지 마시고요. 대지 지분이 한 5평 정도면 투자가 가장 좋은 그런 주택 형태입니다. 지금 매매 시세가 4억 5천에서 4억 9천만 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시세는 지금 5억 원대가 훨씬 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올해 초에 있는 그런 신축 분양가에 있는 시세인데요. 가끔씩 이렇게 급매 매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가격대라면 여러분께서 투자하시는데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전세가 1억 8천에서 2억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끼고 투자하시면 2억 7천, 최소 2억 7천만 원 정도면 투자가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가격적인 경쟁력까지 체크하고 왔습니다. 자, 유일하게 재개발이 추진되면서 또 하반기에 부동산 시장에서 눈에 띄고 있는 용산구 원효로 2가잖아요. 전략 세워주실까요? 네, 역세권 시프트 개발, 역세권의 반경 250m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원효로 2가라고 해도 추진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시세 차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곳에 투자하시는 것을 상당히 주의가 요하는 그런 부분 꼭 체크하시고요. 아직 정비구역 지정 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사업의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지금 조합원의 동일한 지위를 갖고 나중에 임대해 놓으실 때도 공실 걱정 없이 하기 위해서는 신축에 투자하시는
투자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지 면적 5평 정도 1.5룸, 2룸 정도가 가장 투자하시기에 적합한 주택의 형태라는 점, 그리고 임대 계약이 이미 완료가 돼서 인수를 받으실 때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추가 금액이 없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여러분의 자금 계획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첫 빌라 투자하시는 분들이 용산에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그런 부분은 좀 주의를 요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꼭 상담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가와 꼭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용산구 원효로 2가에서 1.5룸의 다세대 주택에 주목을 해봤습니다. 더 보시다가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전문가와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아래 전화번호 편안하게 이용해 보시고요. 다음 정보도 만나보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오늘 이지원 이사와 두 번째로 확인할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에서 만날 건데요. 저희 2호선과 7호선 함께 지나는 건대입구역 역세권에서 확인할게요. 추천해 주신 유형은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시세는 3억 2천만 원에서 약 3억 3,500만 원 형성돼 있네요. 건대입구 쪽은 강남으로 빠른 이동이 가능해서 직장인 분들도 선호하시고요. 또 상권이 굉장히 발달된 곳으로 알고 있는데 입지 확인부터 도와주시죠. 네, 광진구 자양동 이 3대 입지가 있습니다. 강남 접근성, 그리고 건대 상권, 그리고 한강 이 세 가지 입지를 갖고 있는 곳인데요.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지금 바로 옆에 위치한 성수동, 성수 전략정비 구역의 이 개발 사업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가장 지금 그 공을 들이고 있는 사업이죠. 광진구 3대 랜드마크 사업이 바로 이 2호선과 7호선 역세권에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호선과 7호선 더블 역세권인 건대입구역 가장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강남 접근성 한번 살펴볼까요? 건대입구역에서 7호선 이용하셔서 뚝섬 유원지역 하나 지나시면 바로 청담역 나옵니다. 그리고 2호선 이용하셔도 굉장히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시죠. 그리고 영동대교, 청담대교, 그리고 잠실대교 이렇게 한강의 3개 대교를 지나면 5분대에 강남으로 바로 진입이 가능한 이런 뛰어난 강남 접근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요, 또한 건대 상권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 건대역에 위치한 건대 상권은요, 하루 이용객 수만 13만 명이 넘는 동북부 최대의 상권이 되겠습니다. 자, 이곳은요, 이 먹거리뿐만이 아니라 로데오 거리의 커먼그라운드, 쇼핑몰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그 볼거리, 먹거리 그리고 즐길 거리가 아주 풍부하게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홍대 상권과 가장 닮아 있는 그런 상권의 아주 좋은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자, 이곳은 스타시티 그리고 이마트, 롯데백화점 이렇게 이 랜드마크가 되는 이런 건물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지역의 이미지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또 그에 따라 부동산 시세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따라서 강남 못지않는 이런 생활 편의 시설들이 갖춰졌고 교통 편리하고 한강 가깝고 강남에 또 이렇게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바로 이런 입지 때문에 이곳에 상당히 많은 젊은 직장인들, 특히 강남구에서 지금 직장을 갖고 있는 그런 직장인들의 수요가 상당히 많이 몰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건대입구 바로 옆에는 바로 건대 이 대학병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는요. 따라서 그 은퇴 세대들이 지금 가장 그 이동할 수 있는 곳에 이제 대학병원이 위치한 곳에 상당히 이주 수요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건대입구가 생활 편의시 시설뿐만이 아니라 이런 이 종합병원 의료 환경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곳에 대한 상당한 이주 수요가 굉장히 지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지역에서 뚝섬 한강공원이 바로 도보권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좀 이동만 하시면 어린이대공원 그리고 서울숲 이렇게 녹지의 풍부한 환경들을 모두 여러분께서 만끽할 수 있기 때문에 숲세권 프리미엄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환경이 좋고 입지 환경이 굉장히 좋은 곳인데요. 이곳은 지금 아파트의 공급률보다는 빌라나 단독주택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곳에 이제 앞으로 랜드마크 사업이 개발이 될 경우 일자리 확충, 여러 가지 상업시설이 계속 확충될 텐데요. 그로 인해서 앞으로는 주택 재개발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으로 지금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은 옆에 있는 성수 전략정비 사업 그리고 광진구의 3대 랜드마크 사업으로 인해서 일자리와 그리고 상업시설 확충이 되면 앞으로 성수동 그리고 강남의 어떤 그런 수혜를 같이 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지역 가치를 갈 수 있는 입지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건대구역에 내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상권이 발달돼 있을 뿐만 아니라 가까이 서울숲이나 한강공원 그리고 어린이 대공원까지 이렇게 날씨가 좋을 때 한번 거닐어 보시면 만족도도 더욱더 높을 것 같은데요. 자, 이곳 건대구역 2호선과 7호선의 개발 호재에 주목해 보라고 하셨어요. 바로 만나볼까요? 네, 성수 전략정비 사업이 바로 지금 본격화되고 있고요. 내년 3월 일몰제에 맞춰서 지금 가장 늦었던 2지구 같은 경우에 이제 조합 설립이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성수 전략정비 사업의 어떤 수혜를 아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제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광진구의 3대 랜드마크 사업입니다. 바로 옆에 한정거장에 있는 구의역에는요,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철거를 해서 이제 9월에 착공에 들어가는데요. 1구역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광진구청, 신광진구청을 비롯한 행정청사들, 행정타운이 조성이 되고요. 이곳에는 또 오피스와 상업시설 들어오게 되면서 첨단 업무 복합단지가 형성이 됩니다. 또 1구역부터 5구역까지 통틀어서 2,700여 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앞으로 이제 완공되는 2024년 이후 시점부터는 주변의 환경이 상당히 좋아지고요. 그로 인한 인프라 확충으로 인해서 주변의 지가가 상당히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동서울 터미널의 현대화 사업입니다. 현재 이 동서울 터미널은 어떻게 보면 지금은 굉장히 차가 많이 막히고 또 혐오시설 이렇게까지 지금 굉장히 지금 천덕꾸러기가 된 상태인데요. 자, 신세계 KTNG 컨소시엄이 지금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서 본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신세계 하면요, 반포터미널을 상당히 성공시킨 바로 그런 사례가 있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신세계가 사업자가 됐고요. 이곳에는 이제 35층 건물, 초고층 건물 2개 동으로 이루어진 곳인데요. 앞으로 이곳에 광진구를 비롯한 동북부의 최대의 문화, 교통, 그리고 상업의 중심지로 탈바꿈이 되겠습니다. 동서울 터미널, 버스터미널은 지하에 들어가게 돼서 이 교통 문제도 해결되는 거고요. 특히 주목하실 부분은 이제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2025년에 개통이 되는데 바로 세종시에서 동서울 터미널까지 버스로 1시간 정도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 지역의 자양동 일대의 부동산 가치 상당히 올라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리고 하나 더 있죠. 7호선의 중곡역에 위치한 중곡의료복합타운입니다. 이곳은 이제 올해 말이면 모두 완료가 되고요. 여기도 역시 의료행정타운 그리고 많은 그 교육기관들 그리고 상업시설 들어옵니다. 따라서 일자리 확충과 많은 또 유동인구 확충으로 인해서 이 일대에 많은 부동산 시세 그리고 상권 발달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호선의 지중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광진구 3개의 그 건대, 구의, 강변역 이렇게 지금 랜드마크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2호선 라인이 모두 지상철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토지가 단절돼서 집중 개발이 어렵고요. 그리고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통 상당히 막힙니다. 만약에 이제 빨리 이제 지금 2조 원 정도 예산이 드는데요. 그 예산을 광진구청에서도 상당히 지금 재원 마련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건대 입구 특히 지상철이 없어질 경우에 지금보다 훨씬 더 역세권 개발이 더 크게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로 인한 상권의 발달, 그로 인한 자양동 일대의 큰 집가 상승 여러분께서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런 기대감 모두 안고 있는 곳 광진구 자양동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사님, 2호선과 7호선이 함께 지나는 건대 입구역, 강남으로 빠르게 갈 수 있는 이곳의 주변의 투룸은요, 시세 어느 정도일까요? 네, 제가 지금 광진구 자양동에 사실은 한 5개월 전부터 주목을 하던 바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5개월 후에 지금 소개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시세를 보시면요. 3억 2천에서 3억 3,500만 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데 5개월 전에 3억 1,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한 1,000만 원 정도 지금 이 분양가는 상승을 했는데요. 전세 시세가 현재는 2억 9천에서 2억 9,500만 원인데 그때 당시에는
2억 7천만 원대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투자금이 현재는 지금 3천에서 4천만 원 전세 끼고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었지만 5개월 전에는 6천만 원의 투자금이 필요하던 바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것은요. 그만큼 굉장히 임대가 상승이 높다. 그만큼 이곳에 그 많은 그 수요들이 몰리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 점에 제가 주목을 해서 지금 광진구 자양동에 주목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월세로 투자를 하실 경우에는요. 2천에 월 100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되고요. 대출 1억 6천만 원 정도 활용하시면 실제 투자 금액 1억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월세로도 투자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개월 전과 비교해 보니까 시세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빠른 투자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전략 세워주실까요? 네, 건대 입구역에 바로 역세권에 위치한 주택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한 6분 정도부터 주택가가 시작됩니다. 5분 내에서는 이 이마트, 롯데백화점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6분대 이후부터가 바로 초역세권의 입지를 가집니다. 그 주택가 주목해 보실 필요 있고요. 그리고 빌라 밀집 지역에서는 여러분께서 치안 같은 거 특히 신경이 쓰입니다. 따라서 경찰서 인접 그리고 나중에 건물같이 생각하시면 도로 인접성과 버스 정류장이 얼마나 가까운지 그런 부분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또 젊은 층이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건물 외관이라든지 내부의 인테리어 꼭 신경 쓰셔서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광진구 자양동에서 건대 입구역 근처의 투룸 만나봤고요. 자, 이사님의 무료 상담 소식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소액으로 서울 역세권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 참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서울 역세권 5천만 원 투자하기를 주제로 무료 1:1 상담 이지원 이사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까지 023153-2668번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이지원 이사님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님과 함께한 정보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지원 이사님의 정보들 정리해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8월 30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로 동결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8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52%로 전월 대비 0.16%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9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61.7로 전월 대비 6.5포인트 하락해 지난달에 이어 올해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주택가격 하락, 거래 감소 등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되는 데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계고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념 부탁드리고요. 보시다가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 아래 전화번호 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까지 계속해서 열어둘게요. 자, 이번 순서 함께해 주실 분은요. 아하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박준영 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소장님 최근에 어떤 부동산에 좀 투자를 해야 하나 많이 고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오늘은 어디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부동산 같은 경우는 향후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저평가 지역을 먼저 선정하시는 게 부동산 투자 성공 법칙에서도 가장 기본으로 꼽히는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지역이 바로 그렇습니다. 저평가 지역이면서 지역 내 다양한 개발 호재로 주목받고 있고요. 그 지역 같은 경우도 또 재개발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재개발에 또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은평구, 신사동 지역과 직주 근접의 군세권 지역으로 현재 미군 선호도가 매우 높은 입지와 그리고 지역 내 대규모 개발로 수익과 차익의 동반 상승이 예상되는 평택, 금내리 지역 준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두 지역, 오늘은 은평구 신사동과 경기도 평택시로 떠나볼게요. 첫 번째 정보부터 확인하시죠. 부동산 정보 체크 오늘 박준영 소장과 첫 번째로 확인할 곳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이네요. 6호선 응암역 역세권에서 확인할 거고요. 3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에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시세는 약 2억 9,900만 원에서 3억 4천만 원 정도 예상되네요. 자, 소장님과 숨은 가치를 찾으러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은평구 신사동에 주목해 볼 텐데요. 저희는 좀 3, 4인 가구, 좀 넉넉하게 사용할 3룸에 주목할 거기 때문에 입지가 궁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풍부한 배우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우선 지리적으로 서울 주요 3대 업무지구인 도심가 그리고 여의도를 가까이 두고 있고요. 그만큼 또 상암 DMC라는 또 업무지역과 가까워 직주근접을 원하는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 수요까지 유입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본 지역 같은 경우는 지하철 6호선 응암 역세권입니다. 응암 역세권 10분 내 지역에 위치하였고요. 그래서 종로라든지 강화문 등 시내와 그리고 상암 DMC를 그리고 강남, 마곡지구 등 주요 업무실로 이동이 매우 편리합니다. 그리고 행정구역상 은평구이지만 마포구와 경계 지역에 위치하여 상암 DMC라는 대형 업무지역과도 가까워 직주 근접을 원하는 실수요자의 인기 지역으로 풍부한 임대 수요에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겠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GTX A노신 연신내역이 착공을 하였고요. 현재까지 강남까지 1시간 정도 걸리던 시간이 개통 시에는 강남 삼성역을 15분 이내로 이동 가능이죠. 교통환경 개선에 따른 꾸준한 집가 상승을 예상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특히 지역 내 다양한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사업이 되고 진행되고 있고요. 그만큼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되는 점도 인기 요인으로 은평구 지역의 입지적 프리미엄은 더욱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지역 주변에는 뭐 봉산과 공원 그리고 주변에 또 녹주공간이 풍부해 숙세권의 생활 환경으로 쾌적하고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겠고요. 그리고 봉산터널 개통으로 고양시 뭐 신세계 스타필드와 그리고 이케아 등도 차량 10분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 서부권의 첫 종합병원인 800병상 규모의 카톨릭대학교 은평 성모병원 개원과 다양한 생활편의시설 확충으로 주목받고 있는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6호선 응암역 주변에서 3룸 확인하고 있습니다. 상암 DMC 가깝고요. 또 마곡지구도 가까우니까 그만큼의 많은 수요와 개발 호재 역시 기대가 될 것 같은데요. GTX A노선 착공 소식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 개발 호재 통해 만나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시 25개구에 중에 재개발이 물론 이제 대형보다는 좀 소규모의 재개발이 최고 많은 지역이 바로 은평구 지역입니다. 그만큼 대규모 주거타운 형성과 그리고 교통환경 개선 등으로 높은 미래 가치가 예상이 되겠고요. 본 지역 같은 경우는 주변의 재개발 속도가 사업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또 가까운 거리는 또 3기 신도시, 고양 창릉지구 개발 등 대규모 주거타운이 곧 형성될 예정으로 지역 내 꾸준한 기반 시설 확충에 따른 집가 상승과 또 본 지역 또한 개발 여지가 매우 풍부해 그만큼 미래 가치가 예상된다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더불어 뭐 교통환경 개선과 대단히 지역 개발 등의 호재가 잇따르고 있어 새로운 투자처로서의 주목받고 있는 호재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일정 규모의 공사비를 투입하게 될 올해 강북권 최대 재개발 사업지로 꼽히는 서울 은평구 가련 1구역과 그리고 수색 중산 뉴타운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어 그만큼 재개발 완료 시에는 신도시급 주거 환경을 갖추기 때문에 그만큼
그만큼 지역 내 가치 상승은 꾸준히 이어져 임대가 및 지가 상승을 크게 예상할 수 있겠고요. 또 이와 인접한 경의선과 인천공항철도 그리고 지하철 6호선 등 3개 노선이 지나는 수색상암 DMC의 역세권을 삼성동 코엑스와 맞먹는 대규모 복합단지로 개발할 예정이어서 그만큼 또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더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 연신내역 A노선과 그리고 6호선 세전역에서 고양시청까지 지하철 신설, 그리고 2호선 서울대 입구역까지 연결되는 경정철 서부선도 개통 예정에 있어 서울 3대 주요 업무지구인 종로, 강남, 그리고 여의도, 그리고 마곡지구 등을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해져 최상의 대중교통 환경을 갖추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신사동 신사 3거리 일대가 교육, 문화가 어우러지는 교육 특화가로 조성 예정으로 그만큼 또 학세권의 입적 프리형 또한 상승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호재를 지니고 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개발 소식들도 정리해 주셨습니다. 작은 재개발 소식들이 여러 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잠펀치가 더 무섭다고 하잖아요. 이게 지가 상승을 좀 불러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넉넉한 3룸, 은평구 신사동에서 가격 어느 정도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제가 계속 시시장 조사한 결과 지금 3억 초반을 지금 넘고 있는데요. 제가 조사한 것과 좀 저렴한 지역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양가가 2억 9,900만 원에서 형성이 돼서 지금 3억 4천까지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임대가는 2억 9천에서 3억 1천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900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응암 역세권의 10분 내 거리를 제가 좀 중점해서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게 이제 신사동 쪽입니다. 신사동 쪽 같은 경우는 그 주변이 지금 현재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여기도 이 지역도 개발 여지가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그만큼 미래 가치를 예상할 수 있겠고요. 월세 전환 시에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100에서 12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대출은 1억 5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월세 시 실투자는 9,900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이 예상되면서 꾸준히 좀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부터 찾아오셨어요. 시세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재개발들이 좀 작게 많이 진행되고 있고 또 예상되는 재개발들도 많잖아요. 저희가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첫 번째 포인트로는 주변이 굉장히 빠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새로운 또 신도시 창릉지구 같은 경우도 바로 터널 하나만 넘은 창릉지구고요.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주변에 소규모로서 꾸준히 지금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 또한 개발 여지가 매우 풍부합니다. 왜 그러냐면 개발이 한쪽으로만 치워졌을 때는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개발이 될 수뿐이 없다. 개발이 되는데 그게 이제 내년이냐 아니면 몇 년 후냐 그게 큰 관점이겠죠. 그러기 때문에 소액으로 접근함으로써 풍부한 가치 상승을 크게 기대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역세권 10분 내에 거리에 있고 또 직주 근접입니다. 직주 근접으로 뭐 상암 DMC라든지 뭐 종로라든지 그리고 뭐 마곡지구라든지 강남이라든지 여의도의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임대 수요를 가져갈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규모 재건축 사업 그리고 교통환경 개선도로 꾸준히 지금 현재도 저평가 지역이지만 꾸준히 지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높은 미래 가치를 꼽을 수 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안정적인 임대 수요 생각하신다면 이곳에 주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평가된 지역은 미래 가치를 보고 좀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인데 그래도 은평구 신사동에 투자를 할 때 좀 주의할 점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있죠.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요즘 뭐 워낙 부동산 시장이 지금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서도 지금 집값이 오르는 곳이 있고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투자를 하실 때는 좀 생각을 깊게 하시고 그리고 이 큰 금액보다는 좀 임대 수요가 풍부한 곳에 소액으로서 저평가죠. 그러니까 앞으로 떨어질 곳이 아니라 앞으로 떨어지지 않을 곳, 오를 수뿐이 없는 지역, 그게 바로 저평가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 지역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보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에 나오셔서 꼭 시장 조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지금 지역 내 꾸준히 집가 상승이 올라가다 보니까 좀 분양가가 들쑥날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서 높은 미래 가치를 예상할 수 있겠고 그만큼 또 부동산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꼭 나오셔서 지역에 나오셔서 입지라든지 주변 시세라든지 꼼꼼히 체크해서 투자하신다면 바람직한 투자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임장 한번 나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은평구 신사동에서 3룸 유형으로 만나봤고요. 다 분양가가 들쑥날쑥하니까 투자 전에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023153-2668번 계속해서 아래 번호 이용해 주시고요. 다음 정보도 확인하겠습니다. 부동산 정보체크 박준영 소장과 두 번째로 확인할 곳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근내리인데요. 미 8군 사령부 동창리 게이트 10분 이내 거리에서 저희 단독주택에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단독주택의 시세는 약 7억 5천만 원에서 10억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미군 부대가 한창 이전 중인 지역이죠. 저희 경기도 평택시 단독주택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사님께서, 소장님께서 주목해 주시는 지역인 팽성읍 근내리 주변 환경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근내리 같은 경우는 동창리 게이트, 그러니까 미군 사령부가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쪽에 접근성이 좋은 곳, 10분 내 거리, 차량으로 10분 내 거리에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미군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전국에서 가장 핫한 도시로 꼽히는 곳이 바로 평택입니다. 그래서 삼성은 고덕 상업단지 외에도 관광이라든지 교육, 그리고 교통, 신도시 등 한 지역이 한순간에 지금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군세권 지역입니다. 군세권 지역으로 해서 미군 기지 내 미군 사령부에 가장 가깝게 접해 있는 동창리 게이트로부터 약 차량으로 10분 내 거리에 크게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동창리 게이트 같은 경우는 또 미군 부대 근무하시는 가족과 그리고 자녀를 위한 학교가 신축될 예정이고요. 뉴욕 브루클린의 상업시설 본단, 대규모 상가들과 그리고 병원, 그리고 쇼핑몰, 그리고 완비될 거고요. 그리고 농구장이라든지 축구장, 수영장, 생활체육시설 등의 근린시설과 함께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들이 들어설 계획으로 이쪽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미국 도시가 조성됨으로써 부대의 접근성과 근거리에 또 인프라가 잘 구축된 주거단지의 주변 공간이 매우 우수한 곳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만큼 또 배후 수요에 미군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른 또 가치 상승을 크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서발 고속열차인 SRT와 수도권 전철 1호선이 정차하는 지제역까지 차량 18분 거리로 SRT를 이용하여 서울 수서역까지 20분 내에 도착이 가능하고요. 또 서울 강남과의 접근성을 매우 우수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량을 이용해도 주변 경부속도라든지 평택 화성고속도로 그리고 평택 제천고속도로를 이용해 서울 및 인천, 경기 및 동남북권 등 광역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다는 점도 큰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또 미군들이 선호하는 그 생활 편의시설 이용과 그리고 교통 및 주거환경까지도 잘 갖춰 풍부한 임대 수요로서 이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주변에는 또 그만큼 고덕 국제 신도시와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 SRT 지제역, 그리고 KTX 등 대형 개발에 따른 미래의 가치가 높은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경기도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 평택시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팽성읍 근내리는요. 미군 부대와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또 서울과도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군세권에 위치한 만큼 미군들이 만족할 만한 시설도 잘 조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투자 가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좀 알아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투자자께서 무조건 렌탈하우스에 무조건 투자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미군 렌탈하우스에서는 병사용의 오피스텔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빌라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위 공직자형인 마당이 넓은 단독주택형이 있는데요. 일단 수익률 면에서 높은 오피스텔형과 그리고 빌라형은 수익률은 높지만 미군 선호도가 좀 매우 떨어진다는 그런 주거 형태이고요. 반면에 단독주택형은 수익률은 가장 낮지만 미군 장교와 미군 부대에 근무하시는 군무원, 기술장 등의 선호도가 가장 높아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인 임대 사업에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 미군 기지에는 2021년까지 미군을 포함한 군무원 그리고 가족 등 약 8만 5천 명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군 유인구 대비 주택 공급이 앞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약 8,000세대의 렌탈하우스가 필요하고요. 더해 또 소파 협정에 따라 2060년까지 주한미군을 유지하도록 되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한 지역이고요. 최소 20년 이상 공실 걱정 없이 지속적인 고수익 창출과 또 지역 개발에 따른 경제도시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가치 상승도 크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군 부대 이전은 평택에서 진행되고 있는 호재 중의 일부에 불과한데요. 현재 고덕면 일대 1,743만 제곱미터에는 고덕국제 신도시를 조성 중에 있고요. 그리고 고덕 신도시 주변으로는 삼성 고덕산업단지가 120조 원 투자 개발을 하고 있고요. LG전자 진이산업단지 60조 원 투자 개발, 그리고 K6 미군기지 10조 원 투자 개발 등 2035년 평택시 도시기본 계획을 근간으로 한 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고요. 2020년까지 삼성과 LG를 포함해 22개 산업단지가 풀 가동할 예정으로 그만큼 또 수요 인구가 약 1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만큼 임대가나 집가 상승에 큰 변화를 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사토팔달의 교통의 중심지이며 항만의 유층지로서 기업과 물류 그리고 유통의 중심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고요. 그만큼 대단히 인구 유입에 따른 임대 및 매매 시장이 더욱더 활성화하여 그만큼 수익과 차익의 동방상승이 예상되는 투자 가치 높은 호재를 지녔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팽성 근내리 주변의 개발 호재들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런 미군 렌탈하우스는요, 오피스텔과 빌라 그리고 단독주택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저희가 만나보는 유형은 단독주택입니다. 미군 장교, 공무원 등 이런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꾸준히 좀 안정적인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주목을 하실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곳에서 단독주택의 투자 금액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빌라형이나 오피스텔형이 이제 2억 후반을 넘어서 3억 초반대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추천한 지역의 단독주택형에 좀 관심을 가져보려고 말씀드렸는데요. 왜 단독주택형에 관심을 가져냐면은 그만큼 대지 지분이 넓습니다. 그러면 평택시의 꾸준한 개발과 현재 집가 상승을 봤을 때 그만큼 토지 지분으로서 단독주택형을 했을 땐 토지 지분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더욱더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분양가 단독주택형 2층에서 3층형으로 된 단독주택형이 분양가가 7억 5천만 원에서 10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대출은 5억에서 7억 5천만 원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실투자가 2억 5천만 원에서 5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미군 저희 전세하고 또 미군하고의 그 렌탈하우스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보증금은 없습니다. 보증금은 없고 연 임대료를 선불로 지급을 합니다. 계약과 동시에 임대료를 선불로 지원을 하는데 연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대출을 이자를 제하시고도 높은 수익률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보증금 없이 연 임대료를 선불 지급하는 점 참고하시고요. 단독주택은 대지 지분이 넓은 만큼 이곳 경기도 평택시 가치 상승 수혜를 그대로 받아볼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 포인트 좀 정리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어떤 점에 주목을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또 장교형의 고위 공직자형의 단독주택을 이제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은 평택의 렌탈하우스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오피스텔형이나 빌라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피스텔이나 빌라형 같은 경우는 일반 병들이 렌탈하우스로 해서 지내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평택 같은 경우는 일반 병들이 물론 장기적으로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짧게 렌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주 임대인들이 바뀌는 그런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이 있겠고요. 여기 이제 이 단독주택형,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라든지 이제 뭐 장교라든지 하시는 단독주택형 같은 경우는 좀 오래 근무를 하십니다. 그래서 최하 1년에서 5년 정도를 계시고 렌탈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큰 장점을 가지고 있겠고요. 그만큼 또 단독주택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뭐 월세 걱정 없고 공실 걱정 없으시고요. 그만큼 수요층이 두껍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다시 앞서 말씀드렸지만 직주 군접의 군세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군들은 비상시에 20분 내에 부대 복귀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물론 저희 뭐 군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가까운 곳, 부대와의 접근성이 매우 좋은 곳, 그렇기 때문에 동창회 게이트 10분 내 거리에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이 평택
자체가 자율도시로 지금 큰 변화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미래 가치의 상승을 크게 기대를 할 수 있겠고요. 그만큼 대단히 인구 유입이 되면서 지금 꾸준히 지금 집가 상승을 현재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면 지역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준영 소장님과 함께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근내리 미군 렌탈하우스 단독주택으로 확인을 해봤고요. 다 보시다가 궁금증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153-2668번으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박준영 소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소장님과 함께한 정보는 네이버 TV 들어가셔서 샘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시청이 가능하고요. 소장님의 정보들 정리해 드릴게요.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념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거나 네이버 TV의 샘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시다가 생기신 모든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 저희가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계속해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